첫 번째 뉴스 가보죠. 예, 또 먹튀입니다. 다양한 먹튀 작전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자, 호프집 내부 저 왼쪽 남성 2명 주목해 주세요. 술 한 잔 걸치고 야야야야 다 먹었는지 지금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자, 카운터로 갈 것 같은데 카운터 가서 술 깨는 음료도 마시고 쭉 들이켰어요 지금. 그리고 쓰레기를 다시 자기 테이블 쪽으로 와서 툭 놓고 가는데 야 계산하고 가야지. 계산. 이거 뭐야 이거? 서로 모르는 사이인 양 각자 앞문 뒷문으로 퇴장. 아하 이거 그리고 또 다른 영상 보시죠. 자, 파란색 자켓 주목해 주세요. 카운터 쪽으로 오더니 옆에 여성이 손가락으로 뭔가 딱 가리키니까 본인도 똑같이 그러더니 그냥 나갑니다. 나가요. 자, 놀라운 게 뭔지 아셨습니까? 아까 두 번째 영상 아까 그 남녀 서로 모르는 사이였어요. 자, 저도 이제 먹튀 영상을 많이 보다 보니까 딱 보는 눈이 생겼는데 말이죠. 자, 이 기자. 네, 지난 10월 27일 안산의 한 호프집인데요. 이 47,000원 정도를 먹튀한 사건입니다. 영상 기준으로 봤을 때 왼쪽에 있는 남성 두 분이 곧 보이실 건데요. 이 서비스로 제공하는 숙취 해소제를 먹으러 카운터로 와서 직원한테 물까지 부탁하더니 마십니다. 그러더니 쓰레기는 자신들 테이블에 버리고요. 그대로 계산을 하지 않고 각자 앞뒷문으로 나가버린 겁니다. 또 두 번째 영상도 역시 같은 가게입니다. 지난 9월 23일인데 이 남성 4명이서 먹튀를 했습니다. 파란색 양복 자켓에 청바지를 입은 남성이 계산을 하러 카운터로 가는 듯 합니다. 그러니까 일행들은 우르르 따라 나가는데요. 그런데 계산하러 오는 듯 하더니 옆에 있던 여성이 손가락으로 어딜 가리키니까 일행인 척 따라하면서 그대로 나가버린 겁니다. 아하, 그렇군요. 자, 제보해 주신 이 사장님들 요놈 잡았다 하면 대부분 반응이 아유 깜빡이다. 내 정신 좀 봐. 이런 발연기를 한다는 겁니다. 사실은 예전에 이제 이게 무전취식이라 합니다. 먹튀라고 표현하기도 하지만 돈 없이 밥을 먹는 걸 무전취식하는데 예전에는 정말 그런 경우도 있었죠. 정말 돈이 없어가지고 정말 어쩔 수 없이 먹는 경우. 근데 지금 이런 상태들은 대부분 돈이 있거나 아니면 돈을 칠 생각 없이 일부러 주문을 해가지고 먹고 나서 도망가는 모양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전에 못 살 때 무전취식은 다른 범죄라고 봐야 되고 최근에 이런 무전취식이 너무 많습니다. 그 사건 반장에서 많이 소개를 하고 있는데 무전취식, 단수 무전취식 하게 되면 경범죄 처벌법으로 10만 원의 벌금인데 만약에 지금처럼 고의적으로 반복해서 이렇게 계속 한다면 상습 사기, 사기죄 성립할 수가 있습니다. 박 변호사님 징역도 보세요, 저거. 가능하고요. 그건 사기죄라고 봅니다. 한 명은 앞문으로, 다른 사람은 뒷문으로. 좀 계획적인 거예요. 그러니까요. 저는 100% 계획적이고요. 저 예. 사람들 지금 우리 업주 얘기에 따르면 지문하고 채취해 갔는데 아직까지 별다른 얘기가 없다고 하지만 찾아냅니다. 무조건 찾아냅니다. CCTV도 있고요. 밖에 나간 블랙박스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찾아내게 되고 저 상황 정도면 일부러 모르고 했다고 하기보다는 일부러 했다고 보는 게 맞고요. 잡아서 엄중하게 처벌이 될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뉴스 이어가죠. 손 떼라, 경찰이 뭔데?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자, 이곳은 울산의 한 번화가 술 취한 남성이 2명이 난동을 부리고 있어야 하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자, 저기 보이죠? 경찰이 출동했더니 포장마차 앞에 누워서 배째라를 저렇게 시전하고 있죠. 경찰관이 흔들어 깨워도 요지부동. 바로 그때 벌떡 일어나더니 너 뭐야? 경찰 웃기고 있네 하더니 자, 잠시 후에 흉기를 확 꺼내 듭니다. 흉기. 어디? 이제 3단봉을 딱 지금 흉기 저 빨간. 자, 그러니까 경찰 3단봉을 꺼내 들고 언제 여기서 파파파파 제압 성공입니다. 자, 주머니에서 흉기를 꺼내는 거 보니까 이거 예사롭지가 않은데요. 그러게요. 저 상황이 얘기하신 것처럼 울산에서 있었던 일이고요. 술 드시고 저기 차도 다니는 길이잖아요. 저기서 누워서 자고 있으면 얼마나 위험합니까? 예. 그 당신들 살려주려고 간 경찰한테 손 떼라. 경찰이 뭔데 이렇게 큰 소리 치다가 이 제지하니까 흉기까지 꺼내든 거예요. 도대체 흉기를 왜 가지고 다니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요. 경찰이 뭔데라고 큰 소리 치셨다고 했죠. 특수공무집행 방해로 체포했고요. 재판 받으셔야 됩니다. 아유, 쌤통입니다. 자, 다음 뉴스 가보죠. 예, 바꿔주세요. 툭 튀어나와 쾅입니다. 자, 도로에 튀어나온 것 사람이었을까요? 영상 보시죠. 자, 앞차와 안전거리 지키면서 아무 문제 없이 잘 갑니다. 자, 그런데 잠시 후에
아이고. 세상에 저기서 아이가 갑자기 튀어나오더니 아이고 얘 좀 다쳤을 것 같은데 네. 자, 박 변호사님. 자, 지금 편도 4차로입니다. 편도 4차로에서 1, 2차로는 좌회전 차량이 쓰는 곳이고요. 3, 4차량은 직진 차량인데 갑자기 요 장면에서 아이가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부딪히게 되고요. 그렇지만 이게 사실은 아이 같은 경우는 저 정도 나이면 보호자와 같이 움직여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저기서 아이가 나올 거라고는 거의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전방 주시 의무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고 또 지금 블랙박스 차량 같은 경우는 그렇게 속도가 빠르다고 보기도 어렵거든요. 그렇죠. 앞 차량하고 그 간격을 좀 보면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과실이 많지는 않은데 다만 아이가 다쳤기 때문에 또 차와 사람의 그 사고기 때문에 아이가 뭐 많이는 안 다쳤다고 하는데 사고기 때문에 아마 아이 가실이 한 7, 8 최소한 블랙박스 차량 또 가실이 조금 있어 보이는 상황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보호자와 무조건 같이 가야 돼요. 보호자 잘못이 가장 큽니다. 그렇습니다. 아이들 한시도 눈을 떼면 안 됩니다. 자, 또 다른 영상 보시죠. 자, 1차로 잘 가는데요. 와, 아버지가 뒤에서 달려와서 저렇게 아이를 낚아채고 무사히 다시 인도로 돌아갑니다. 아우, 교수님. 아우, 다행입니다. 아, 정말 다행입니다. 지금 이제 보통 어렸을 때 발생하는 이런 종류의 사고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은 제가 봤을 때 무조건 부모에게 있다라고 봅니다. 특히 이제 그 차량이 왔다 갔다 하는 저런 상황에서 아이들이 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어렸을 때 아이들한테 얘기한 게 뛰지 말라는 거예요. 예. 뛰면 아이들은 뭐 앞뒤 안 가리고 뛰어버리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차가 나오면 반드시 이제 사고가 발생될 수밖에 없는데 제일 무서운 게 아이들 뛰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아버지가 사실은 뭐 경황이 없어가지고 아이를 갖다가 안고 가면서 미안하다고 인사를 갖다가 못하고 간 것 같은데 사실은 저거 크게 미안하다라고 인사를 해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는 반드시 손을 잡고 뭐 이렇게 차 근처에는 어른이 같이 있어주지 않으면 저게 말이죠. 정말 상상하기 싫은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될 수도 있다. 그런 상황에서는 정말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있는 부모님들 명심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자, 다음 뉴스도 이어가 보죠. 씨름 선수 출신 NO입니다. 자, JTBC 금토일 드라마 지금 뭐 장안의 화제죠. 재벌집 막내 아들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떠오르는 여배우 배우 박지현 씨. 자, 그런데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 충격적인 소문 바로 저분이죠. 바로 박지현 씨가 과거 씨름 선수로 활약했다. 사진까지 나왔단 말이죠. 너무 극적인 변화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렇게 배우 박지현 씨가 초등학생 때부터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씨름 선수로 활약됐다. 이런 글이 올라와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 게시물에 따르면요, 이 박지현 씨는 지난 2009년에 한 씨름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할 만큼 유망주였다. 이런 주장까지 나오고 있었는데요. 앞서 이 박지현 씨가 한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과거에 몸무게가 78kg까지 나간 적이 있다. 이렇게 고백했던 바가 있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 같은 사실이 씨름 선수설로 확대되면서 일어난 해프닝이었습니다. 이 박지현 씨의 소속사인 나무 액터스 측은요, 이 박지현 배우는 씨름 선수를 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예, 뭐 그냥 그냥 해프닝이었습니다. 예, 그냥 과거에 조금 이제 체중이 있다가 좀 빠진 것뿐이에요. 알겠습니다. 다음 사연 가보죠. 결혼식 하객 모으려고. 오늘은 또 어떤 사연일까요? 네, 결혼식 하객을 모으기 위해서 동호회에 가입한다는 여자친구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고민이다. 이런 남성의 사연인데요. 이 둘은 결혼 얘기가 나오는 중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여자친구가 동호회에 가입해야겠다.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남성이 취미가 생겼으면 나랑 같이 하면 되지 왜 굳이 동호회에 가야 하냐 이렇게 물어봤는데요. 알고 보니까 여자친구가 동호회에 가입하려는 목적이 따로 있었던 겁니다. 어허. 바로 결혼식 하객 수를 늘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여자친구 말로는 친구들이 많이 못 올 수도 있으니까 하객으로 초대할 만한 지인을 많이 만들어두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데요. 이 남자친구는 하객을 만들려고 동호회를 들어간다는 것도 좀 이상하고 또 여자친구가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것도 약간 걱정이 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렇군요. 자,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부처 핸즈업 타임.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 보시죠. 먼저 여자친구입니다. 자기야, 나 혼자 결혼하는 거야? 하객도 신경 안 써요? 나만 좋자고 이러는 거 아니야. 식장 텅텅 비어 있어봐. 오빠도 면이 안 써. 나 같은 여자 만나서 횡재한 줄 알아. 동그라미.
자신 있게. 아, 그렇습니다. 일단 우리 박지훈 변호사님 혼자. 자, 이번에는 남자친구입니다. 그래, 좋아. 동호회 나갔어. 그런데 나가자마자 저 결혼해요 하면서 청첩장 돌려봐. 사람들이 퍽이나 좋아하겠다. 아, 잠깐. 너 혹시 동호회 나가려는 거 다른 목적 있는 거? X. 아,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건 교수님부터 좀 말씀을 주시죠. 글쎄요, 그 인생 철학이 뭐 각자가 다 다르기 때문에 어느 것이 옳다 그러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이 여성이 동호회에 가입하려고 하는 그 목적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순수하지 못하다는 거죠. 불순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이 이 하객수, 저 개인적인 생각인데 하객수를 늘리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뭐 그렇게 따지면은 우리가 옛날에 보면은 합동 결혼식 같은 거 하면 되잖아요. 그 무슨 운동장 같은데 시민들 다 모아놓고 아니면은 뭐 그 한강변에 지나가는 사람들 다 있는 데서 거기서 해도 뭐 충분히 한데 글쎄요, 지금 동호회에 가입하는 목적이 하객 수를 늘려서 결혼식에 오는 사람들 많이 오게 하겠다. 그럼 자기도 나중에 그분들 결혼하면 가야 될 텐데 일단 이 남자 친구라고 하는 이 분의 생각이 건전한 것 같고요. 저는 이제 그 만약에 이것이 정말로 그것을 끝까지 고집을 한다면 이제 이 남성 같은 경우는 결혼을 한번 재고해 볼 필요도 있다. 그렇게 저는 봅니다. 예, 충격적인 말씀을 마지막에 해주셨어요. 자, 양 변호사님. 저는 일단 정말 순수하게 하객 수를 늘리기 위한 거라면 잘못된 게 맞고요. 남자친구가 혹시 여자친구에게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좀 알아봐 줬으면 좋겠어요. 혹시 이제 사회생활이 어려웠다거나 과거에 좀 상처받은 일이 있어서 이전 사람들을 못 부를 그런 사정이 있는지 조심스럽게 알아보고 그런 걸 존중해야 될 상황이라면 스몰 웨딩을 해서 요즘 그거 되게 많이 하잖아요. 스몰 웨딩. 스몰 웨딩을 해서 그런 부담을 좀 줄여주는 쪽으로까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상식적으로 너무 이해가 안 가요, 그냥은. 자,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안 가는 의견에 한 표를 던지신 우리 박지훈 변호사님. 뭐 방송상 또 이렇게 긍정 부정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충분히 있죠. 뭐 이게 말이 안 돼 보이긴 한데 저는 두 분 얘기에 정답은 좀 있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얘기를 하고 동호회에 들라고 했는지 남편이 될 사람 예비 신랑이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순수한 의도로 정말 친구들이 없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온다 그러면 한 번 정도는 뭐 생각해 볼 수 있는 거고요. 그게 아니고 그냥 딴 생각하면서 다른 의도로 했다 그러면 문제가 충분히 있는 건데 저는 이 기회에 이 남자친구 특히 예비 신랑이 이 아내 될 사람이 어떤 고민을 하고 있고 어떤 그 친구들 간의 어떤 관계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다 듣고 보니까 여자친구 쪽 입장이 아닌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이 기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많이 의견을 주고 계시네요. 네, 대부분이 X를 선택을 하셨는데요. 스몰하우스님은 동호회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 다 알아봄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김윤경님은 민폐입니다. 달의 뒷면님, 축의금 받으려다가 동호회 하는 돈이 더 들어갑니다라고 하셨고요. 강민호님은 차라리 돈 주고 하객 알바를 쓰라고 말씀을 해주셨네요. 그렇군요. 그것도 그거보단 좋은 낫죠. 방법. 그거보단 낫죠. 예? 알바 시키는 것보다는 그래도 낫기 때문에 좀 더 물어보세요. 그리고 같이 들어가든지 물어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아직 안 끝났습니다. 이거 눌러주세요.